네, 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화공PD야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 문제는 화공기사나 국어 7급에도 늘 나오는 문제인데, 오래간만에 선생님이 적분인자법 써서 포글러하고 레벨스필 거의 같은데 조금 설명이 틀린 거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2026년 11월에 치러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직 화공직 7급 반원공학에 출제된 문제죠. 그래서 23번이고요. 그래서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분식 반응기에서 즉 배치 리액터에서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는 K1과 K2는 틀리고요. 기초 액상 직렬 반응이 일어날 경우 CB를 B의 농도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해서 T는 반응 시간, A는 초기 농도 CA0, 그 다음에 B와 C의 초기 농도는 0이다. 즉 A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분식 반응기는 뭐예요? T만 타워로 바꾸면 되죠. 다시 한번 회분식 반응기, 즉 배치 리액터는 PFR하고 같죠? 증명하는 과정이. 그래서 T를 타워로만 하면 되죠. CSTR은 또 다르죠. 그래서 배치 리액터와 PFR은 같은 개념이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대 책 하면 포글러 책하고 레벤스필 책인데 다 적분인자법이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 설명들이 조금씩 틀린 거 선생님 한번 이쁘게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한국기술고시학원에서 했었죠. 패스백 좀 CO.KR. 근데 지금은 에어클래스로 들어오셔서 제 이름을 치거나 송명근 아니면 화공PD야가 브랜드죠. 이걸로 치면 화공기사, 화공직 9급, 화공직 7급, 군무원, 탄약직, 기타 등등 공기업 화공직 쭉 뜨죠. 그래서 화공PD야로 검색하시면 되고, 교재는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무료예요. 선생님이 파일 어태치 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화공PD야는 지금 3,000명,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는 네이버 밴드 화공PD야는 750명이에요. 선생님하고 직접 소통하고 싶으면 네이버 밴드 화공PD야에 들어와서 밴드톡 하면 됩니다. 공부 방해 안 되게 네이버 밴드 회원간에는 톡이 안 되고 선생님하고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많은 어드바이스가 좀 필요하신 분은 선생님이 직접 또 통화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포글러 책에는 A, B, C로 해놨고, 레벤스필 책은 ARS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스펠링만 틀릴 뿐이에요. 자, 그래서 포글러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A는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RA는 마이너스 DT분의 DCA, 그 다음에 K1CA라고 할 수 있죠. 액상이니까 농도 텀으로 할 수 있죠. RB는 DT분의 DCB고 K1C 생성물 기준이니까 이렇게 되고, B가 반응물일 때는 뭐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K2CB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C는 DT분의 DCC는 K2CB. 이렇게 해서 반응 속도식을 먼저 기억, 니은, 디귿 찾아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A 스텝에서 이 기억식을 적분을 해요. 기억식에서는 사실은 뭘 찾아주는 거야? CA를 찾아주는 거예요. CA가 변수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CA0와 K1과 T의 함수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CA 넘기면 되고 DT 넘기면 되죠. 그죠? CA 이제 넘어왔죠. DT 넘겼고. 그래서 적분하기를 항상 여기 생각하면 됩니다. 0부터 T까지 변할 때 이게 뭐예요? CA0부터 CA까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냥 써주고 CA
분의 1, CA분의 1 적분하면 ln CA죠. 그래서 CA0분의 CA. 그래서 K1T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거 설명하면 이제 다음에는 그냥 푸사삭 그냥 풉니다. 그래서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ln CA0분의 CA 되는 거고요. 좌변. 고등학교 수학인 거고 K1T. 그래서 요 CA로 정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D로 이쪽으로 넘기고 익스포넨셜을 좌변 우변 즉 양변에 취하면 CA는 CA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1T로 바뀝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뭐예요? T의 함수로 T라고 스몰 T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인 거죠.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튼 시간의 함수로 자 바꿔줬어요. 그래서 CA 농도 물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이제 CA에 대해서 했고 이제 CB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싹 봤더니 이제 CB를 하려고 하는데 B 스텝에서 DT분의 DCB 요 K2CB를 넘기면 플러스 K2CB는 K1CA0 K1CA죠. CA 대신에 이거를 퐁당 집어넣으면 요런 꼴이 되죠. 그죠? 요 식에서 그래서 요 식은 D 이 CB를 Y라고 우리가 바꿔주면 dy dt 플러스 k2y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k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1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대학교 2학년 공업수학 시간에 배우는 방법이에요. 뭔 소리 가면 요게 바로 1차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형태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상수가 들어가도 되고 t의 함수가 들어가도 되고 요 자리에도 상수가 들어가도 되고 t의 함수가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포뮬러에서는 별책 부록 뒤에 부록에도 있죠. 그래서 dt분의 dy 플러스 fty equal gt 즉 요렇게 그리고 상수든 t의 함수든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건 공업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인자 요게 적분인자예요. 요거를 좌변과 우변에 곱함으로써 우리는 해 즉 y 또는 cb에 이게 해잖아요. 해가 그냥 답이라는 소리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적분인자를 양변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그 중간 과정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ponential integral의 ft가 여기서는 뭐예요? k2죠.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인테그랄 하한치와 상한치가 없어서 부정적분이라 적분 상수가 나오는데 공업수학의 책을 잘 보시면은 이런 요 포맷으로 문제를 풀 때는 요 과정에서는 적분 상수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막 그냥 갖다 쓰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포맷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요런 형태가 되면 문자가 어떻든 간에 되면 뭐다? 적분인자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렇게 소화하고 스킵하시면 되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크레이지 책이나 이런 공업수학책 가서 직접 보세요. 근데 하여튼 적분인자를 양변에 곱한다. 언제? 1차 상미분 방정식일 때, 요런 꼴일 때. 그래서 DCB, DT에 요거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K2CB에도 곱해줘요. 요거까지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K1CA0 exponential minus KT 여기까지에
곱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거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요게 테크닉이거든요. 네. 여기 CB, 즉 요 자리, 요 Y라고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 CB를 쓰고 그 다음에 적분인자 있죠. 익스포넨셜 K2T 요거를 그냥 T로 미분한 거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시고 늘 시험 치면 편해요. 즉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도 사실은 적어놨는데 DT분의 요런 꼴이다. 요런 꼴이면 DT분의 D에 갈로 열고 요 자체가 변수예요. 그래서 Y도 변하고 T도 변하니까 두 개 막 변하죠. 근데도 이렇게 변수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DT분의 D에 Y 적고 그 다음에 적분인자 곱해준 거예요. 근데 EK2T로 이렇게 정리되니까 인테그랄을 빼서 여기다 적용한 것 뿐인데 어쨌든 간에 요 형식일 때 이렇게 바꿔주는 툴 이렇게 좌변만 일단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게 쉽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CB를 그냥 썼고 적분인자를 해준 거를 T로 미분 때린 거로 요거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증명해 볼까요? 다시 역으로 가볼게요. 자, 어떤 거를 미분을 때리려고 하는데 변수가 뭐 있어요? CB가 변수고 또 T가 변수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써주고 앞에 거 그냥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CB 곱하기 exponential K2T인데 앞에 거 미분, 즉 DT분의 DCB 하고 뒤에 거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는 다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냥 앞에 거 그냥 써주고 CB 썼어요. 그러면 아이고 요거하고 요게 남았는데 요 CB 써주고 요거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요? T에 K2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K2 exponential K2T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되고 요렇게 되죠.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DT분의 D CB 적고 적분인자 그냥 쓰시고 갈로 닫으면 돼요. 아하, 그래서 요거가 묶어서 요게 하나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K1CA0 exponential 마이너스 K 여기 1이 빠졌네요. K1T인데 여기에 이제 적분인자를 했는데 요거는 바로 계산이 되죠. K1CA0 exponential K2 빼기 K1 서로 지수 윗부분을 묶어준 것 뿐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이 조금 부진했던 요렇게 오는 거에서 요런 형식이면 DT분의 D 요거 곱하기 적분인자 가로 닫고 이퀄 요거에는 각각 적분인자를 한 거죠. 요거 정리한 거는 그냥 요거 하나고 요거 정리하면 그냥 요거에다가 선생님 그냥 적분인자 그냥 해준 것 뿐입니다. 오리지널 적분인자를 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분상수 없애도 된다. 이게 공업수학의 요지죠. 그래서 아직까지 익숙한 분들은 요거로 암기해서 푸시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예요? 다 적분인자 곱하고 이거 하나로 묶어진다. 이거 지수끼리 모아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식이 얻어졌고요. 익숙해진 분들은 그냥 바로 요 단계로 요거를 바로 정리할 수 있겠죠. 즉 쉽게 얘기해서 요 단계를 없앨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해본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다면 자, 그래서 요게 왔어요. 그러면 요 DT 넘길 수 있죠? 이쪽으로. 그래서 D, CB exponential K2T, K1CA0 exponential K2 빼기 K1T. 그래서 DT를 그냥 넘긴 것 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D 안에 변수 두 개예요. CB하고 T. 두 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좌변과 우변 적분을 때립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적분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인테그랄 D exponential K2T CB 순서만 바꾼 것 뿐이에요. equal 인테그랄 K1CA0 exponential K2 빼기 K1T dt
여기까지 당연히 이해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넘어올 때 이거 부정적분이잖아요. 그러면 적분상수 그냥 C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exponential K2T 곱하기 CB, 요 자체가 하나의 묶음이잖아요. 어떤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이니셜부터 파이널인데, 그죠? 앞에 1이 있다고 하면 1dx면 그냥 x로 나오죠. 그래서 지 자신이 그대로 나온 거고, 적분상수는 오른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이쪽에서 생기는 적분상수와 이쪽에서의 적분상수를 그냥 다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C는. 오케이? 지금 여기서 적분인자에서 적분상수 날린 거는 공업수학의 1차 상미분 방정식에서 푸는 메소드, 방법이고, 요거는 그냥 단순 수학이라 적분상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까먹지 말고, 이런 건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도 가끔 되죠. 전체 이거 증명하라. 자, 됐고요. 그 다음 얘 K1CA0는 상수니까 그냥 써주면 되고, 적분 밖으로 K2 빼기 K1이 밑으로 내려오죠. 익스포넨셜 적분할 때. 그래서 내려온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K2 빼기 K1 T고, 이렇게 적분 상수가 되는 거죠. 이쪽 좌변의 적분 상수 넘겨서 그냥 하나로 통짜 배기로 이렇게 쓴 겁니다. Right? 그 다음에 그래서 CB는 익스포넨셜 K2T로 나누면 되죠. 요거로 나누면, 왜요? 요거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익스포넨셜 K2T로 나누면 K2가 빼기죠. 그래서 K2 빼기 K2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K1T만 남겠죠. 이쁘게. Right?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더하기 C 적어주고 이거 넘기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K2T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 C 값을 찾아주면 되죠. 무슨 컨디션에서? 초기 조건이든 나중 조건이든, 즉 이니셜 컨디션이든 파이널 컨디션이든 다 그런 걸 우리는 뭐 소위 말해서 바운더리 컨디션, 뭐 경계 조건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T가 0일 때 CB가 0인 건 알아요. 왜냐하면 CB는 T 이꼴 0일 때는 CB 제로라고 했었고, 이 CB 제로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T 이꼴 0일 때는 CB는 0인 거 아니까 T에 0 넣고 CB는 0이니까 이거 빵이고, 이거 0 넣었으니까 1이니까 그냥 C만 남죠. 이거 0 넣었으니까 1이죠 그냥. 그러면 C는 뭐가 돼요? 요거 넘긴 거,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 K2 빼기 K1분의 K1CA0가 되죠. 이름으로써 우리는 C를 찾아줬습니다. 마이너스 K2 빼기 K1분의 K1CA0.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퐁당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CB는 K2 빼기 K1 분의 K1CA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1T. C가 요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준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K2 빼기 K1 K1CA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2T.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쁘게 정리하면,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23번에 1번인데 요거로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K2 빼기 K1 K1CA0 대괄호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1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K2T. 그래서 요게 포글러에 돼 있고, 뭐 중간 과정은 잘 설명하지 않았지만 다 안다고 전제하에 이제 프로 참조해서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친절하게 그 사지선다에 이렇게 준 거고,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면 이거 순서 바꾸고 부호 마이너스 넣는다든지, 요거 또 순서 바꾸고 마이너스 넣는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식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암기하게 되고, 암기했으면 요거 가지고 부호 장난치면 되는 거고, 값 주면 값 주는 걸로 장난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일일이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게 포글러에 돼 있는 거고, 레벤스필. 쌤은 학부 때는 그 반응공학의 정석은 레벤스필 책이에요. 포글러는 그 당시 이제
부교재인데 지금은 그 레벤스필 교수님 자꾸 하셨고 포글러 교수님도 몇 년 전에 자꾸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지금 포글러가 대중적이고 이제는 현 시점에서는 커런트 스테이터스에서는 가장 대중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 기사는 아직도 뭐 레벤스필 위주, 뭐 가끔 포글러 이렇게 내는데 이제 뭐 9급에는 반응공학이 한두 문제 나오고요. 7급은 거의 이제 포글러에서 많이 내죠. 50% 이상, 70%. 그렇지만 레벤스필 책을 안 가지고는 7급을 준비하면 바보죠, 바보.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 안 들고 가는 건 똑같죠. Anyway, 자 그래서 레벤스필도 퀵으로 설명해 보면 거기서는 ARS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뭐 알파벳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포글러는 ABS고 레벤스필 ARS인데 그냥 A, B, C로 포글러 방식 그리고 현재 문제 출제된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 여기서 설명이 여기까지 딱 돼 있어요. 포글러는, 아니 레벤스필은.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밑에 T라고 안 주고 T를 X로 줬어요. 설명에 레벤스필 책에. 그래서 dx분의 dy 플러스 py는 q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건 쌤이 이제 빨리 풀 텐데 요거는 일단은 잊어버리시고 일단 레벤스필에 돼 있는 내용들만 쌤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레벤스필 책에는 dx분의 dy 플러스 대문자 pq를 썼어요. 소문자 pq 써도 상관은 없는데 레벤스필에 있는 그대로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dx분의 dy 플러스 py는 q다. 요럴 때는 레벤스필 책에서도 생략이 되고 점핑해서 그냥 y의 exponential 인테그랄 pdx는 인테그랄 라지 q 곱하기 exponential 인테그랄 pdx 플러스 c 요렇게 그냥 넘어왔어요. 레벤스필 책에.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고 싶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dy dx는 x에 대해서 한번 미분 때린 거니까 선생님이 귀찮아서 y 프라임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그 적분인자를 양변에 곱하기로 했죠. 이런 1차 상미분 방정식이 나오면. 그래서 y 프라임의 인테그랄 exponential 인테그랄 pdx 더하기 py에다가도 exponential 인테그랄 pdx 이퀄 q 쓰고 적분인자 곱해줬어요. 즉 exponential 인테그랄 pdx.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해설해 주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해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묶으면은 아까도 포글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y 쓰고 적분인자 쓴 거에 미분. 그죠? 이렇게 그냥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프라임이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그냥 dx분의 d 가로 열고 y exponential 인테그랄 pdx 가로 닫고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묶어주면 단순히 요거예요. 또는 이 프라임이 있으니까 그냥 요거예요. No problem.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대로 다시 써준 거예요. q의 exponential integral pdx. Right?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테크닉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dx를 여기 넘기면 뭐만 남아요? dx 넘기고 적분을 때리면 y의 exponential integral pdx 즉 요 안에 것만 남고요. 이퀄 요거를 적분하는 거니까 인테그랄의 q exponential integral pdx 그죠? 그래서 요거를 쓱 넘기고 그냥 적분 때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y exponential integral pdx는 인테그랄 q exponential integral pdx인데 적분상수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적분상수는 꼭 있어야 되죠. 그죠? 실제 계산에서는 적분상수 있어야 되고 단지 공업수학에 나오는 적분인자의 인테그랄 pdx 요걸 때만 인테그랄 그냥 px 써라. 플러스 c 요 적분인자 생각하지 말고. 그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그러면 y는 뭐예요? 12죠. 그러니까 12 적어줬고요.
P는 뭐예요? K2였죠. 그래서 exponential integral K2T인데 그냥 나오죠. CB exponential K2T.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약간 멘트 틀릴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오류를 살짝 해서 뭐 A인데 A'이라고 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하다 보면 멘트가 꼬일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Y 대신에 CB exponential의 K2T고 P가 K2니까 그냥 X 대신에 우리가 T로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K2T고 이퀄 인테그랄 Q가 아까 뭐였어요? 여기 있는 거. 요거죠, 요거. Q가 요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다 써보면 K1CA0 exponential 마이너스 K1T. 그죠? 여기 Q 써주고 요거 적분이자 인테그랄 exponential 인테그랄 pdx니까 exponential K2T. 그 다음에 dx는 dt. dx란다. 여기 뭐가 빠졌어요? 쌤이 여기 exponential 인테그랄 pdx 다음에 여기 dx가 빠졌네요. 그죠? 요 적분을 받는 인테그랄을 받는 dx가 빠졌네요. 이렇게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dx가 여기서는 t가 dx 말이 꼬여. 이 x를 t로 받으니까 그냥 dt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적분 풀어주면 K1CA0 상수니까 앞으로 뺐고요. 인테그랄 자, 마이너스 K1과 K2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K2 빼기 K1T dt 플러스 C니까 그리고 K1CA0고 요거 적분하면 익스포넨셜은 요게 분모로 가죠. 항상 K2 빼기 K1분의 1 K2 빼기 K1분의 익스포넨셜 자기 거 그대로 한 번 더 써주고 플러스 C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레벤스필과 포글러가 적분인접법 서로 표현하는 형태가 조금 틀리고 책에 설명이 자세하게 안 나올 뿐이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바운더리 컨디션 써서 이니셜 컨디션 쓰면 되겠네요. t 이퀄 0일 때 cb는 0이니까 t 이퀄 0 집어넣고 cb일 때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0, 0 좌변은 빵이 되는 거고 0 넣으면 1인 거죠. 그러니까 C는 바로 마이너스 K2 빼기 K1 분의 K1C죠.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 C에다가 집어넣으면 CB exponential K2T는 K1CA0 K2 빼기 K1 분의 exponential K2 빼기 K1T 마이너스 K2 빼기 K1 분의 K1CA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만 넘겨주면 되죠? 그죠? 넘겨주면 여기서 K2 빼기 K1분의 K1CA0는 묶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묶을 수 있었고 요거랑 여기 숫자 1이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K2 빼주면 마이너스 K1만 있고 1이 있다고 생각하면 요거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K2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K1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벤스필 책에는 요 형태로는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살짝 틀려요, 모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어떤 게 편한가 생각해서 식을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지 말고 한번 증명해 보시고 외워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포글러와 레벤스필의 적분인자를 이용한 직렬 반응의 중간 생성물의 농도 수식 증명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했고요. 그 다음 뭐 볼까요? 25번 볼까요? 25번은 선생님이 보기에 이거 변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25번 푸신 분은 내공이 있고 웬만하면 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25번은 사실은 포글러 책의 예제 문제를 살짝 출제위원분께서
변형한 것 같아요. 그래서 25번 풀 수 있을 정도였으면 합격했다. 선생님의 감입니다. 자, 봅시다. 분자량이 100g/몰인 촉매 분자. 그래서 촉매의 분자량을 가르쳐줬어요. 100g/몰인 촉매 분자가 전체 담지 촉매. 자,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한번 다 써볼게요. 전체 담지 촉매. 요게 의미하는 게 촉매 분자하고 플러스 지지체예요. 지지체에 우리가 담지를 한다 이 소리인 거죠. 그래서 전체 담지 촉매라는 거는 촉매 분자하고 지지체인데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거는 요거죠. 오늘 서포팅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0.5 웨이트 퍼센트 중량 분율을 가르쳐줬어요. 이거의 비율로 지지체에 담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 담지 촉매 중에서 0.5 웨이트 퍼센트의 비율로 지지체 촉매 분자가 100%가 아니라 요거 전체 100에서 요만큼이 촉매 분자래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중 표면에 노출된 촉매의 비율. 그래서 표면에 이렇게 한번 내면 다음에 계속 내는 거예요. 다른 출제위원들이 보고 이런 것도 냈어? 그럼 나도 내야지. 이렇게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 나왔으면 주위에 대학 기본서에서 다 보셔야 돼요. 표면에 노출된 촉매의 비율. 그래서 이거를 D, 그죠? dispersion, 즉 분산, 그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죠. 포골 책에서. 그래서 50%니까 0.5겠죠. 그러니까 표면에 노출된 촉매의 비율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지체가 있다고 치면 지지체에 이제 이렇게 뭐 촉매가 이렇게 담지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촉매가 다 뭐 활성점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도 이만큼 요 윗부분만, 그죠? 50%만 이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체를 쓰는 이유는 만약에 뭐 금속이다 하면 금속을 한꺼번에 이렇게 쓰면은 막 뭉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지지체에다가 이렇게 분산되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체를 쓰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표면적을 쭉 올리는 거랑 이 금속이든 하여튼 뭐 촉매든 간에 그게 금속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표면적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지체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안정성을 높인다. 이렇게만 일단 말할게요. 지금 뭐 본질은 이게 아니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dispersion 0.5만 아니 0.5만 더 반 50%만 써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 반응이 A에서 B로 가는데, 그렇다면 이거 뭐예요? 부피 변화 분율도 없고 뭐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RA는 RB고 그냥 R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퀵으로. 그래서 전환 빈도. 그래서 전환 빈도 이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디스퍼전 관련해서 이제는 계속 어렵게 내는 것 같아요. 경향이. 그래서 TOF 또는 그냥 소문자 F로도 쓰고, 이거 뭐예요? 전환 빈도. 마스터 합시다. 그래서 equal turnover frequency. turnover frequency. 그래서 이 전환 빈도가 얘 조심하세요. 단위 1 per time. 1 per second예요. 단위 꼭 기억하시고, 예, 그래서 얼마래요? 0.1
영어 per second래요. 오케이? 측정되었다. 전체 담지 촉매의 질량당, 전체 담지 촉매의 질량당 B의 생성 속도. 자, 국어를 잘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전체 담지 촉매. 촉매 기준이 아니고 전체 담지 촉매의 질량당. 전체 담지 촉매의 질량당. 노출되고 뭐 안 노출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담지 촉매의 질량당 B의 생성 속도. 요거를 물어봤어요. B의 생성 속도. 근데 단위 잘 보세요. 몰 퍼 그람 이렇게 돼서, 즉 B의 생성 속도 RB고 저기서 마이너스 RA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R이라고 쓸 수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RB 구하면 됩니다. 조심할 거는 몰이고 세컨드. 원래는 요거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위원이 전체 담지 촉매의 질량 당 했으니까 요 G는 전체 담지 촉매 질량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풀어래요. 그래서 개념만 알고 있었으면 금방 푸는 문제인데, 개념만 알고 있으면 금방 푸는 문제인데, 그거 모르면 이제 날 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이제 또 언제 설명할지 모르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담지 촉매가 있으면 촉매 분자, 즉 담지 촉매, 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라듐도 있지만 뭐 백금, 니켈, 요거 예제 문제 요거 보고 출제위원이 변형해서 냈는데, R류 있죠. 뭐예요? 루테늄. 그래서 이게 루테늄이죠. 태여태 어이 루테늄. 요거 있는 예제 문제 가지고 내신 것 같아. 보고 아니면 뭐 자발적으로 내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44번이고 RU. 그래서 얘가 101.97 되고. 그래서 촉매가 금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퍼전은 아까 했고요. 노출된 거 됐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짚어봅시다. TOF, 즉 여기서 스몰 f예요. 이제부터 F로 쓸게요. 팔 아파서 프리퀀시 해서 따서 그냥 한 건데, 이 전환 빈도는 반응 속도 상수하고 약간 같은 포지션에 있어요. 그래서 R에 예를 들어서 쌤이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해볼게요. 자, 전환 빈도 곱하기 n으로 쓸게요. 대문자 n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사이트 하면 활성점이죠. 그래서 요거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세컨드니까 올 세컨드, 요렇게 또 나타낼 수 있어요. 전환 빈도 곱하기 몰수, 활성점 몰수. 자, 근데 요 반응식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전환 빈도를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촉매양, 즉 고체 촉매양이 많으면 그만큼 반응이 많이 기여하니까 반응 속도식이 높아지겠죠. 근데 얘가 보려고 하는 것은 고체 촉매가 양에 따라서 당연히 반응 속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요 놈이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건데, 이거는 뭐예요? 활성점 한 개당 실제 반응 수행 빈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활성점 한 개가 1초에 몇 번 반응을 수행하는가. 그래서 크게 말하면 뭐 이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활성 사이트라고 그러죠. 활성점 한 개가 1초에 여러 번 반응할 수도 있죠. 1초에
몇 번 반응하는가. 이 말은 촉매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활성점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몇 번 반응을 수행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체 촉매의 양보다는 촉매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활성 능력. 그래서 반응 속도는 촉매량이 많으면 커지는데 촉매를 많이 써서 빠른 것인지 촉매 자체가 뛰어난 건지 촉매 자체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TOF는 활성점 기준이라서 활성 사이트 촉매양과 무관하고 고유의 활성 능력을 즉 다시 말해서 이거 뭐에 있어? 활성점 한 개가 1초에 몇 번 반응을 수행하는가를 보는 거고 촉매의 활성 능력을 보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활성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활성 사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촉매 자체가 활성점이 있다고 치면 얘가 몇 번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활성점 한 개가 1초에 몇 번 반응을 수행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도 1/s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고, 그죠? 먼저 정의를 먼저 이쁘게 정리를 합시다. 선생님이 어디다 적어놨는데 TOF. 그래서 TOF는 턴오버 프리퀀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해놔야 되죠. more reacted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second more site예요. 그래서 포글레 예제 문제에서는 막 원자량 나오고 막 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몰수로 그냥 계산해라. 그래서 이 분자량 그 다음에 원자량의 단위 환산의 개념이다. 그래서 활성점 활성점 수라고 막 나타내는데 다 필요 없다. 그냥 몰로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계산에서는. 그래서 몰 리액티드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활성점 몰 사이트 활성점 이거 뾰족하네요. 활성점 액티브 사이트 활정성 몰수로 이해하세요. 원자량 분자량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요게 요건 거고요. 활성점 몰수분의 뭐예요? 단위 시간당 여기 단위 시간이야. 단위 시간당 반응 몰수. 그래서 반응물 기준일 수도 있고 생성물 기준일 수도 있고 뭐 논문마다 다 틀리고 뭐 보통 반응물 기준으로 한다 생성물 기준으로 한다 한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이 앞에 개수 보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뭐 반응물이다 무조건 생성물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몰 사이트 활성점 몰수분의 사이트 하천자예요. 리액티드도 하천자고 요게 뭐예요? 단위 시간당 반응 몰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외우시고 활성점 한 개가 1초에 몇 번 반응을 수행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활성 능력을 보는 거예요. 촉매 양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반응하니까 TOF는 그걸 체킹 못하죠. 의미도 없고 그래서 TOF 즉 얘가 만들어진 목적이 어느 고체가 막 한 3개가 같이 들어갔어. 근데 또는 각각 비교하고 싶어. 능력을 볼 때는 얘를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 단위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몰 없어져서 1/s 요거 꼭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D는 노출된 거니까 굳이 암기할 것도 없죠. 즉 표면에 노출된 것만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 나머지는 역할 안 하잖아요.
이 dispersion, 분산이라고 하는 거. 요거 정의만 알고 계시면 되죠. 됐죠? 요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자, 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큐브로 지우고, 바로 문제를 큐브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식은 여러분들도 알지만 물질 전달, 열 전달 다 공부해 보셨겠지만 식은 지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R에 뭐 A, B 다 떠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RA, RB가 다 R이죠. 그래서 근데 다 떠나서 요거 뭐예요? 턴오버 프리퀀시. 턴오버 프리퀀시. 전환 빈도 곱하기 소문자에 n, 대문자에 n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n 사이트. 그래서 뭐예요? 활성 빈도인가요? 1/s 곱하기 n은 뭐라고 외우시면 좋은가 하면 그냥 활성점 몰수. 그죠? 활성점 몰수니까 단위가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mol/s. 다시 한번 퀵을 쓰면 R은 뭐야? R은 전환빈도 곱하기 활성점 몰수. 그러니까 단위는 몰에 per second. 요렇게도 쓰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활성빈도에 C 이렇게 사이트 이렇게 쓰면 당연히 뭐야? 몰 per li터에 세컨드 갖고 오면 되고, 이거 다 뭐 프라임이고 투 프라임 뭐 얼마든지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활성 빈도에 또 뭐가 있냐면 N 사이트 W 하면 뭐야? 이거는 몰이고 이건 뭐야? 질량이죠. 100% 눈치 안 까도 고체 질량이구나 눈치 까셨을 거고, 활성 빈도니까 여기 밑에 세컨드. 그래서 이거 나타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오케이? 이걸 제가 왜 설명하겠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아까 선생님 어디 써놓지 않았나?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전체 담지 촉매의 질량당 B의 생성 속도에서 RB를 구하는데, 또는 RB 프라임 뭐 상관없어요.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구하는데 뭐 기준이다? 몰 퍼 세컨드 그램이래. 촉매의 질량이 필요하다. 눈치 바로 까셔야 돼요. 단위를 보고 이거 나가리 이거 써야 되는구나. 눈치 까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RB도 RB 프라임이다 RB2 프라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구해봅시다. 그래서 원래는 RB는 원래 정의는 F 곱하기 N 사이트 요거 정의잖아요. 그냥 원래는 아까 선생님 적어놨죠? 어디다 적어놨어요? 여기 있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전환빈도 곱하기 활성점 몰수 이렇게 오리지널로 외우시고요. 이제 변형으로 F 곱하기 N 사이트에 촉매 질량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는 RB 프라임 이렇게 써주면 그만인 거죠. 그 다음 또 RB 만약에 2 프라임이면 어떻게? F 곱하기 농도도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맞춰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만 실수를 안 하면 되냐면, 이게 활성점 몰수잖아요.
요 자리에 n 사이트 이렇게 적은 다음에 곱하기 하나를 더 해줘야 돼. 왜? 노출되는 게 반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D 요거 대신에 요거만 써주면 그만이다 이거지. 그죠? 그리고 질량이 안 주어졌죠 문제에서. 그러면 이 질량을 촉매 질량을 이제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기준을 잡고 W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사이트 대신에는 그냥 D만 더 곱해주면 돼요. 큰 의미 없어요. 여기에서 D만 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F 곱하기 활성점 몰수, 그죠? F 곱하기 활성점 몰수, right? 그죠? 선생님 오리지널로 쓰라고 강조했던 게 이 전환 빈도, 턴오버 프리퀀시, 즉 TOF죠 이게. 그 다음에 활성점 그냥 몰수로 우리 다 하라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RB는 F 곱하기 N 사이트, 즉 전환 빈도 곱하기 활성점 몰수로 기억하시고, 또는 뭐예요? 노출이 100% 안 돼 있다 그러면 노출 분율이 주어지면 그냥 N 사이트 대신에 N 사이트 곱하기 D 하시면 되고요. 또는 뭐예요? D까지 추가된 상태에서 또 뭐 촉매 질량당, 촉매 뭐 그람당 나오면 밑에 W를 반영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건 뭐 문제 없고 거의 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갈 때는 뭐예요? 선생님이 오화예요. 오화 또는 W가 들어갈 때는 살짝만 고민만 한 번 더 하시고 풀면 됩니다. 그 문제를 출제위원이 냈고요. 그래서 A스텝에서 전체적인 담지 촉매 1g을 화학 공업 양론, 화공 양론에서 하듯이 요게 핵심이에요. 전체 담지 촉매 1g을 세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주어진 게 없잖아요. 그래 놓고 답은 밑에 그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담지 촉매니까 촉매만 있는 게 아니라 촉매 플러스 지지체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촉매 플러스 지지체요. 또는 뭐 담지체, 뭐 상관없죠. 그래서 촉매를 지지체 한다 그래서 담지라고 하는 거니까 촉매 플러스 지지체. 그래서 촉매 질량 1g인데 얘를 그람 했잖아요. 네, 뭐라 그랬어요? 이게 0.5 웨이터 퍼센트니까 100분의 0.5겠죠? 100g 토탈. 여기 토탈 안 썼어요. 이 그람도 토탈이에요. 토탈. 제가 말은 안 하지만 파랑 선생님이 굳이 말은 안 하지만 여기 이거 토탈이에요. 토탈. 여기도 토탈.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좀 쓸게요. 다음부터는 안 써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촉매 질량 1g을 0.5 웨이트 퍼센트로 나타내면 요만큼이에요. 캐틀리스트가. 그죠? 그래서 0.005g 캐틀리스트 얘가 시험 문제에서는 뭘 주어졌어요? 원자량 또는 분자량인데 촉매의 분자량이니까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여기 캣이겠죠 얘는. 그죠? 그래서 몰만 남죠 단위. 그래서 촉매 활성점의 몰수 이거구나. 나중에 원자량 막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응용하셔야 돼요. 그 예제 문제가 그랬거든요. 오글레이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끝났어. 이게 그 말하는 활성점. 이렇게 해야 돼요. 토탈 활성점 몰수고, 문제가 표면 노출 활성점,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거 실제로 반응하는 거. 그래서 활성점 몰수의 D를, 요게 활성점 몰수, 토탈 활성점 몰수. 이게 활성점 몰수 이거예요. 이게 요 말이에요. 근데
반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값에다가 2분의 1, 0.5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출되는 게 반응에 참여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푸냐? 반응 속도식이요. 전환 빈도에다가 활성점 몰수. 여기서 말하는 활성점 몰수는 토탈 활성점 몰수고, 여기 뭐예요? 표면 노출 활성점 몰수겠죠? 그래서 표면 노출 활성점 몰수. 빨리 써도 이해하겠죠? 표면 노출 활성점 몰수, 이게 뭐예요? 진짜 활성점 몰수죠? 가려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활성점 몰수 해줬더니 몰 퍼 세컨드가 나왔는데, 요 값이 그려지는 과정이 다 뭐예요? 전체 담지 촉매 1g 기준이었죠? 그래서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게 2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그냥, 그래서 RB, 이거는 RB 프라임. 요거 기준을 해달라면서요, 문제에서. 전체 담지 촉매 g당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공 양론처럼 1g을 넣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문제를 풀면 되고, 또는 뭐 여기 선생님이 해놨네요. RB 프라임 이건데 F 넣어주고, 아는 거 주어진 값 N 사이트 구해서 넣어주고, D 문제에서 0.5 2분의 1을 넣어주고, W 이거를 그냥 1g으로 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램. 그런데 이 W를 1g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N 사이트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이거 토탈 활성점 몰수, 그죠? 이거라고 하고 시작했으니까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1g 넣어줘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가정을 하고 쭉 풀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반응 속도식이 이거다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만약에 30g이면 뭐가 30g? 여기서 g이라는 게 전체 담지 촉매 질량이잖아요. 전체 담지 촉매 질량이 30g이라면 반응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도 낼 수 있는 거고, 또는 뭘 낼 수 있어요? 요거를 그냥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응 속도식 값을 주고 요거 값 주고, 그죠? F는 N 사이트분의 RB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행해야 되고, T와 F는 하여튼 활성 능력, 그 촉매 활성 능력, 다른 거 대비해서 그거 보는 거고, 반응식은 요렇게도 나타내고 요렇게도 나타내고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더라. 그죠? 근데 요렇게 시험 내기가 제일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 문제 풀 때는 이 W가 촉매 단위 질량 단위인지 아니면 담지한 그 무게도 포함한 담지 전체 담지 촉매 양인지, 그거를 유심히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 나오면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가 변별력에 있어서 25문제 중에 제일 좀 있지 않았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